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1주년 저희가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스타가 됐어요. 그래요? 어르신분들 사이에서 김최고 한 100번 이상 불리면서 최고 스타가 됐는데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점수는요? A+. A+. 김병민 최고. 백이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김최고, 김병민 최고, 김최고가 김최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안 돼, 또. 이거 또 안 돼. 김병민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지금 같은 편이야. 김최고, 여기는 같은 편이야. 김최고 너무 재밌었어요. 김최고. 이게 돌잔치 때 아닙니까? 네. 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돌잔치 때는 와서 덕담들 해주는데 이게 아기를 두고서는 쓴소리하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경우 애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근데 애기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애기 잘 되라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르신들의 해안이 있었다. 잘 되라는 덕담. 그걸 또 그렇게 봤네. 김최고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가 잘 돼 있겠죠? 뭐 저야 팩트 그리고 또 진실 그리고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국민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이번 2박 3일 G7 외교 순방 실적은요? 100점 플러스 알파 김최고! 이쪽은 또 빵! 아이고 이렇게 또 극과 극입니다. 제가 원래 김최고! 점수를 좀 박하게 주는 편인데요. 네. 오늘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었다 생각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군요. 왜냐하면 G7에 오늘 가는 사실 대상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갔던 업적의 자격이어서 일단은 갔던 것만 그리고 그 이상적으로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총총걸음으로 윤 대통령 보니까 반가워서 막 쫓아나오는 저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고령의 대통령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제끼고 막 뛰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외교적인 신뢰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일본, 미국 정상들과 만나서 좋은 성과들을 가져왔던 회담, 다자간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플러스 알파. 반면에 빠앙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내어진 곳들은 사실 명품 한 트럭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들고 온 것은 사실상 빈손입니다. 가품이라는 얘기도 갖다 붙이기 힘들죠. 이 점수도 사실은 주라고 하시니까 준 거지 과연 점수를 평가할 대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총걸음으로 달려온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반가우셨나요? IRA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위축된 우리 산업은 어떡하고요? 하나하나가 역사도 그 무엇도 다 내어주고 받은 것 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총총걸음만 남겼을까요? 김최고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야 항상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십니다만 한 가지 기업 얘기하셨으니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우리 기업인들 다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또 경제 활동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 점은 보고 싶어요. 제가 외통위를 여당 때도 했고 야당 때도 했는데요. 여당일 때도 저희가 외통위 열자고 하면요. 우리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그 성과 자랑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안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시면서 외통위 한번 열기가 힘듭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면 외통위를 여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태도 과연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1리터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나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SNS에 남긴 글인데요. 화장실 물은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집에서 찌개를 끓일 때 싱크대 물을 받아서 끓이지 화장실 물을 받아서 끓이지 않습니다. 정서의 문제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니 그 시찰단 가기도 전부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국민의힘이 안전성 캠페인을 벌이는 듯한 모습.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김최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국민의힘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차단을 통해서 가서 확인하겠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근데 불필요한 괴담 수준의 일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불필요한 언쟁들이 오갔던 것 같고 야 그거 안전하면 너나 먹어 이렇게 가니까 아마 성일종 의원도 거기에 대한 한 반격 차원의 메시지가 오갔던 것 같아요. 아니, 먹겠다는 분을 이제 초빙하니까 또. 그런 네. 식의 논쟁들이 지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IAEA 네. 국가로서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고요. 아니 근데 김최고. 네. 아니 그 시찰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신 그럼요. 좀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왜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단장은 일단 공개가 돼 있는데 예.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요. 네. 사람 한 명 한 명이 공개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네. 우리 사람들만 보내갖고 편향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네.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과학적 전문가들이 시찰단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괴담을 차치하고 어쨌든 과학적인 논쟁 안에서 차분하게 판단하자. 근데 전제가 필요해요. 과학적인 근거를 단 하나라도 됐으면 어떤 자료라도 볼 수 있었으면 심지어 지금 가는 시찰단은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스스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가고 그렇게 시료 채취를 거부한 일본의 정부 입장이 정당하다라고 먼저 공표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파트 탱크에 물 새는지 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눈으로 찬찬히 어디서 물 새나 보러 가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출발하는 당시에부터 결과가 빤한 예상되는 그런 들러리다. 이건 역시도 들러린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상 거의 단독 보도를 내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천여 가지의 핵종 가운데서도 특히 60여 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실측을 하라는 IAEA의 권고도 듣지 않고 60개로 줄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60개에서 30개로 줄이는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프스라는 사실상 그 방류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것도 10년간 시운전을 했던 거예요. 관련된 수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확인을 했던 게 2018년도 도쿄전력에서 나온 알프스와 관련된 20여 차례를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1000개 중에서 사실상 8개, 7개, 8개에 대한 결과물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외교부와 국조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검사는 다 했는데 공표만 7개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련된 자료 아직까지도 정부도 일본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라도 받아오십시오. 시료는 고사하고라도. 아마도 그 외교부 당국자 얘기를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IAEA가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제가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작년 5월 달 전까지 국정을 담당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 계획이 돼 있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의용 장관은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김남국 의원 없었으면 어쩔 뻔했고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실 이 논지를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이재정 의원만큼은 지금 똑같은 취지로 꾸준히 추적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했고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생방송 시간이 야속하네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길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요. 그렇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